양시장 모두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테마주들이 참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 테마주들 아주 골고루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을 보니까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유비케어, 인포피아 모두 2에서 3%대 강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좋네요. 지금 대성창투, SBI 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모두 2에서 4%대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치아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스틴 임플란트가 3% 이상 오르고 있고 바텍이나 디오 등도 2에서 5%대 수익률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 지금 4포인트가 상승한 545선까지 뛰어오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상승 종목 수가 641개 종목으로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현물시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N자형 상승 패턴으로 복귀할 전망이다라는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엔화 약세로 지수의 제한적인 등락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점인데요. 코스닥 우위의 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엔화 약세 우려는 향후 1, 2주간이 고비다라는 시각입니다. IT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좀 마찬가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부분을 또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가 96에서 위로 올라서면서 100엔이 이제 슬슬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시장 전망도 100엔 위에서의 움직임들을 많이 솔솔 내보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그 분위기고 또 코스닥 시장에 이로 인한 또 강세, 상대적인 강세를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줄 전략을 보니까 기간 조정 후에 N자형의 반등 흐름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 상황 전망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달리 국내 증시가 재차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디커플링 양상으로 약간 이제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고 또 외환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모두 같은 이유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그 대북 관련된 제재 수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북한 역시도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하에 도발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물리적인 충돌로 확대가 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충격은 좀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과거 경험적으로도 주식시장의 그 추세를 전환시킨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한 그런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제한적이라면 상당 부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그러면 이 사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글로벌 증시의 기술적인 어떤 부담도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부적인 부담 요인을 제외를 할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경기 회복 기대도 유효하기 때문에 경기선이 위치한 1960포인트
부근에서는 하방 경직이나 지지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조정 이후에 N자형 상승 패턴으로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현재 교착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대북 리스크와 함께 엔화 약세의 재개,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그 동시만기나 금통위, 삼성전자 갤럭시 엑스포 공개,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의회 개원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벤트 영향력을 감안을 한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뭐 196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분할 매수 대응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종목 대응은 이제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정유를 비롯한 에너지주,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내수 진작 모멘텀이 유효한 필수 소비재, 마지막으로 현재 좀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 같은 경우도 뭐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그 수요 회복을 기반으로 한 실적 모멘텀 강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저가 매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그렇다면 뭐 당분간은 약간 기간 조정을 예상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진영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 상태에서 대형주에 대한 그 매기가 조금 그 축소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540에서 550선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에 대한 그런 저항을 겪어왔던 구간대에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잠깐 언급드린 이번 주 이제 14일날 갤럭시 S4가 공개가 되는데, 이 IT 부품주별로도 그 부품 탑재 여부에 따라서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새로운 신규 진입보다는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4년간 진행이 됐던 이 박스권 돌파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시각이신 건가요? 일단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이벤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IT 부품주가 강하게 이끌어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갤럭시 엑스포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좀 속도 조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탑재 여부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좀 그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에너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자.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이 유가증권 시장은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이었습니다.